군인 간부들에 대해서는 군인 간부들은 표가 안 되잖아요, 표가. 그러니까 이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표가 되고 장병들을 이제 군대 보내는 부모들에게도 표가 있죠. 장병들한테만 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한테도 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장병들 월급 올려준다고 장병들이 표를 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병들을 군에 보내는 이제 부모들한테도 표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장병들 월급 올려주는 게 그렇게 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솔직히 이게 과연 엄청난 표를 주는가? 왜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장병들의 돈을 주던 말든 신경 쓰는 사람이 딱히 없거든요. 딱히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 이 다친 군인, 상위 군인이나 이제 보훈처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상위 군인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나 그리고 군 유족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나 혹은 참전했던 참전 용사 그런 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갔다면 차라리 더 보기 좋을 텐데 누구나 가고 그리고 아무나 오고 누구나 억지로 끌려오는 군인들에게 처우 개선을 해준다면 어차피 얘네들은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데 돈을 더 준다고 그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군인들 이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동안 너무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거는 매우 리얼 팩트입니다. 그동안 거의 10만 원, 뭐 20만 원으로 병사들을 함부로 부려먹었던 우리의 과거는 당연히 잘못된 게 맞고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교들, 부사관들, 초급 장교, 초급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 문제겠죠. 오늘도 또 많은 메일들이 왔는데 자기만 2인이실 쓰는 줄 알았다. 자기만 침대 밑에 매트리스 깔고 자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웃겼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정말로 침대 밑에 매트리스 깔고 2인 1실에서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우리 부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사는 잘 모르죠. 자기가 그 부대가 처음이니까. 아니, 우리 부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부대도 그렇군요. 우리 군에 문제가 많군요. 저는 우리 부대만 BOQ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를 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현역분들 두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한 분은 소령이고요. 한 분은 타군 소령이고요. 한 분은 한 분은 육군 소령인데 그분들 동등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 둘 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고. 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하사가 월급을 280만 원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그 국방부 장관을 믿고 우리 군이 처우 개선이 될 거라고 내가 믿느냐? 나는 못 믿겠다. 우리 국방부 장관을 보니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최근에 일주일간에 통화를 하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생각하는 게 똑같구나. 국방부 장관이 28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받고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후임자,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이제 국방부 장관, 제가 볼 때는 지금 합참의장 하시고 있는 김승겸 합참의장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처우 개선이 되겠느냐. 오히려 간부들한테는 야 간부니까 네가 참아야지. 야 간부가 그것도 못 참냐. 오히려 간부니까 가스라이팅만 더 당할 뿐이지 지금 그분들이 과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을 어떤 걸 해주느냐. 그리고 지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5년차 전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벼운 징계를 받은 건 어떨까? 혹은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군대를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전역한 우리 후배들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그렇고 정말로 너무 전역하고 싶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라면 매우 큰 문제겠죠. 여러분 음주운전 가볍게 하면은 뭐 가벼운 벌금은 제가 이거 12판 만든 건데 나중에 들고 나가려고. 자 이제 그런 선배들이 군에 있는데 과연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를 뭘 해줄까? 육사 생도들한테 야 너네 임관하지 말고 빨리 자퇴하고 대학교 가라. 공부해서 가라. 또 육군사관학교 공부 좀 하는 친구도 아닙니까? 야 지금이라도 반수해서 나와라. 그런 얘기가 당연히 돌겠죠. 그리고 지금 생도들도 많이 괴롭고 거기다가 유튜버 캡틴 김상호라는 사람이 또 떠들기도 시작하고
자,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국방부 그 예산안 발표한 거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편집해서 만들 건데 거기에도 보면은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간부들 봉급에 올려주는 내용이나 수당의 현실화나 뭐 주택수당이랑 소대장 지휘활동비, 주임원사 주임활동비를 올려준다고 하는 건데 그게 간부들 처우 개선은 아니죠. 지휘활동 개선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8만 원 올랐고 8만 원 올랐고 주임원사 활동비는 대대에 한 명 있는데 그게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랑 전혀 연관이 없죠. 아무도 그 살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을 마치 우리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돈 쓴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 숙소를 지금 정말 재밌는 것도 얘기를 해드리면은 병사들 병영 생활관 개선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간부들 생활관의 예산은 따로 없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육군이 판단하는 지금 우리 간부들의 숙소 부족률이 몇 %일 것 같아요? 우리 육군에서 간부들의 숙소 부족률이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군은 지금 약 6%로 생각하고 있어요. 약 6%. 우리 전 군의 간부들의 숙소가 6%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2명이 살고 있는데 만약 1인 1실인데 2인 1실로 살잖아요. 그럼 걔는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방이 부족한 건 아니죠. 방은 있죠.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3인 1실, 만약에 2인 1실 써야 돼 3인 1실 쓴다. 그럼 한 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3인 1실 쓰면 방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은 거지. 부족하진 않다. 다만 사람이 많을 뿐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우리 군은 우리 간부들의 숙소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수많은 친구들이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이 왜 안 부족하다고 할까? 아니 방 다 쓰고 있잖아 니네. 쓰고 있잖아. 라는 판단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사들이랑 소위 중위들이 원룸을 많이 써요. 원룸을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들 다 자기들 원룸에 그 월세로 사는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거기다가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에 이전해 썼다라는 식의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간부들 숙소 설계하는 비용이나 그 다음에 간부들 병사들 병영생활관 개선하는 비용을 그 돈을 뭐 그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돈을 썼다. 사실 제가 볼 땐 이 진짜 대통령실 이전이 저는 사실 좀 긴가민가 했고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미친놈 아니냐고 했어요. 근데 뭐 한다고 하니까 그냥 좀 믿고 지지해 줬는데 이거를 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잘못이냐? 물론 잘못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인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문제고 육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 선배들이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대통령에 기생하면서 자기들 목숨이나 보존하고 자기들 돈이나 벌겠다고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권, 그 사람들의 권력을 위해서만 우리 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군의 가장 큰 핵심 문제입니다. 지금 검사 밑에 육사라고 저 밑에 붙어있는 김용현이라는 경호실장이 있어요. 육사 출신입니다. 거기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육사 출신이죠. 죄다 육사 출신인데 도대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내 조국 대한민국 내 생명 조국과 함께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생명 조국과 함께인지 아니면 내 생명 용돈과 함께 내 생명 권력과 함께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과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이 국방부로 이전했을 때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겼을 때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까? 거기 구조를 알고 거기 동참하는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겠죠. 그럼 그걸 부추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자,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5년 동안 이거 하나 때문에 골머리 썩게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군의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키워드 하나로 내가 볼 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억지를 부려서. 그때 그러면은 그런 아이디어 낸 사람은 누구인가? 그걸 말리지 못하고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거 보면 과연 육사 출신들의 그 선배들이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그냥 정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과연 우리 군의 발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드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육사 후배들이 무엇을 배우실 것인가? 육사 후배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 저렇게 권력에 기승해서 아첨꾼처럼 살으면 저렇게 높은 위치에 갈 수 있구나. 과연 이 사람들이 군을 위해서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예산이 부족해? 그럼 우리 국방부 내에 있는 예산 있잖아. 이걸로 쓰자.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장병들과 부하들을 위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권력 밑에 있는 우리 국방부 출신, 우리 군인 출신 선배님들이 군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발전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예스맨이 되니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은 예스맨이 안 될 수밖에 없나. 정말 가끔은 권력자 앞에서도 소신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예스맨이니 지금 이꾸라져 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없으니 오직 지지율만 유지해야 되고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 병사들 월급에는 신경 쓰지만 결국 간부들한테는 약속 안 했잖아. 간부들 월급 올린다는 얘기 안 했는데? 나 약속 안 했는데? 그거 올린다고 내 지지율이 올라? 병사들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저거 안 하면 지지율 더 떨어질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논리로만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지지율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점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군을 위해서라면 지금 뻔히 뉴스에서 학사장교 부족하다, 부사관 부족하다, 장교 모집률 아작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도대체 무엇을 냈는가? 국방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꺼내놨는가? 만약에 병사들 밥 문제로도 뭐 대통령 나오고 그리고 뭐 소령, 중령, 대령, 장군들 다 같이 나와서 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실구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머리 맞대고 고생을 하는데 장교들, 부사관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고 지원율이 뚝뚝 떨어져가는 이 시점에는 과연 그런 대화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밥 못 먹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밥은요 결국 돈만 있으면 됩니다. 밥은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부사관, 장교를 모집하는 거는 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군대 문화도 바꿔야 되고요.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군대 안 옵니다. 왜? 군대라는 곳은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령과 통제,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좀 좋은 친구도 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온단 말이에요. 왜? 힘들고 어렵고 통제당하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곳에 살아야 되니까. 그나마 돈 때문에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돈 때문에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밥은 돈 주면 돼요. 밥은 반찬이 부족했어? 비엔나 소세지 한 덧박스 점심때마다 사놓고 비엔나 소세지 튀겨줘가지고 케첩 주면 돼요. 계란 10판 갖다 놓고 후라이팬이나 가스레인지 갖다 놓고 야 반찬 부족한 사람들 각자 계란 후라이 해먹어라. 가스레인지 5개 정도 갖다 놓으면 돼요. 브루스터 5개 정도 갖다 놓고 인덕션 5개 갖다 놓고 야 밥 부족한 사람들 계란 후라이 해먹어. 계란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부실급식은 더 갖다 놓으면 끝나요. 여러분들 제 말 틀렸습니까? 부실급식은 부족해? 더 갖다 놓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간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장교 부사관들의 지업률을 올리고 이 모집, 이 획득과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군에 남아있는 기간을, 그러니까 군에 남아있어 너무 행복하고 유능한 자원들이 소방이나 경찰로 유출되지 않고 군에 남아있게 하려면은 이 군 문화부터 그리고 획득 문제부터 보수,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군 문화 개선 이 수많은 해결책들이 지금부터 단추를 꽤 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 저는 우리 군의 거의 반절 이상은
망했다고 봐요. 지금 이 내 신체에 발 하나는 썩었다고 봐요. 그럼 빨리 이걸 도려내고 내가 의족이라도 차던가 아니면 수술이라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발을 보면서 그냥 무시하고 다른 이거를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절대 병사들로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의지 있어 온 친구들도 아니고 의지가 없 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재밌는 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포격달 서부전선 포격 도발이랑 그리고 목함제 사건 때 우리 군인들이 뭐 전역을 미루고 그리고 막 예비군들이 전투복을 가리고 여러분들 그건 쇼잉입니다. 쇼잉. 전쟁이 나서 내 전우가 죽고 피 흘리는 걸 보면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쇼잉이에요. 애들이 페이스북에 전투복 꺼내고 이 새끼들 전쟁 당장 나가 너 뭐, 트럭에 타 그러면 나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쇼잉이랑 그거를 진짜라고 믿는 이 바보 멍청한 기성세대들이 어이가 없죠. 내가 아는 분들 그런 얘기 하셔도 내가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린 젊은이들을 믿는다. 뭘 믿어요. 최소한 믿더라도 좋습니다. 믿는 건 좋은데 그럼 훈련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비군이 있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최근 코로나 시절로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장교들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장교들도 훈련을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화가 많은데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들이 많은데 과연 이 친구들이 전쟁이 나면 잘 싸울 수 있겠느냐. 잘 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선배 전우들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 연평해전, 천안함, 그리고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그분들이 과연 정당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참전해서 전사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까요? 전사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유복하게 살까요?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는데 내가 전쟁에 싸워서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만약에 내 동기 중에 작전 중에 만약에 산화 작전 중에 만약에 막 공상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전사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내가 보면 나도 가감하게 뛰어들 수 있죠. 나도 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 전우들의 가족들이나 선배 전우들이 그렇게 군에서 희생해서 다쳐서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전쟁이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전투복을 입고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정말 죄송하지만 잠만되면 약간 좌파적인 생각이다. 너무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우리에게 평화로 오고 우리와 손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이 나면은 전투복을 꺼내 입고 싸울 거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판타지는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물론 지금 우리 세대들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정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요즘 선배들의 문제도 있고 우리 후배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 갈등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뭐 중령 소령들은 우리 후배들이 참 보기 너무 짜증나요. 왜? 열심히 안 하니까.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퇴근을 하니까. 물론 퇴근하는 거 좋지만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은 17시 반이면 퇴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해야 할 걸 안 하고 퇴근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요즘 세대들은 또 해야 할 걸 해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쓸데없이 많으니까 해야 하는 걸 못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우리 군의 문화가 오직 전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 지금 소대장 중대장들이 오직 소대원들과 중대원들을 데리고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는 미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대원들이랑 군가 경연대회 준비해. 중대원들이랑 제식 경연대회 준비해. 소대원들이랑 오늘 부대에 제출할 뭐 쇼츠 영상 찍어서 보내야 돼. 병무청에서 행사한다고 그럼 뭐 우리 육군 관련된 영상 만들려고 해. 이런 쓸데없는 게 너무 많으니 과연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오직 훈련, 오직 전쟁만 준비하는 집단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든 어차피 네가 데리고 싸운 애들인데 너 그렇게 해? 너네 죽을 텐데? 오케이 네 맘대로 해. 널 믿고 맡겨두겠다. 네 맘대로 해라.
오히려 자율과 책임을 주었는가? 자율과 책임은 안 주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거 해, 저거 해. 통제만 하니 이 친구들도 그만한 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 군대가 모든 걸 다 리셋을 하고 모든 걸 다 리셋하고 오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지금 우리 후배들도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때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죠. 밤을 새워서라도 했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커왔던 소령 중령들의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대위 중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물론 열심히 안 한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고 정말 이기적인 친구들도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저도 군생활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안 한 사람 더 많았어요. 장교든 부사관이든 아니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라는 생각 드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저 그래서 민망한 얘기지만 저 군생활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그냥 할 거 하니까 인정이 되더라. 아니 내가 할 거 하니까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보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 나도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걸로 시간 많이 보내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누구 오면 떠들고 나갔다 일하는 척 하다가 또 누구 들어오면 떠들고 실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임무 수행할 때 아침 9시에 앉으면 12시까지는 절대 자리에서 전 담배 안 피니까 10시, 11시, 12시 이 3시간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무조건 일만 했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무조건 오전은 나의 순수한 업무 그리고 오후에는 협조받는 일 오전에는 무조건 내 일만 했어요. 전화도 오면은 다 우리 개원 돌리고 급한 거 아니면은 오직 오전엔 내 업무만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후에 남의 거 도와주고 협조해야 될 거 협의해야 될 거는 오후에 자 그렇게 임무 수행했는데 솔직히 군에 우리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열심히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성해야 돼. 우리도 스스로가 내가 오늘 열심히 했는가 과연 내가 오늘 일과 내에 끝내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물론 선배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배들도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소령 중령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아랫사람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윗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줬는가 라는 생각을 정말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